이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꼭 일주일 전에 국회 국정감사 대검찰청에 대해서 진행이 됐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이 국회 법제법사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굉장히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권 주자 선호도가 상승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대검찰청 쪽에서는 윤 총장을 이 후보군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윤 총장을 빼놓고 조사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 조사기관에서는 윤 총장을 끼워서 조사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이 포함이 된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8%의 지지를 얻었고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1.6% 그리고 3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15.1%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6.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8%입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이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의 의뢰로 RN서치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보신 대로 윤 총장 그동안 사실은 간간히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었고 10% 내외였던 것으로 그 지지율 기억합니다만 거의 수직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조국 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보다 BTS보다 방송과 신문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인물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의 어떤 소위 말해서 광화문 세력과 서초동 세력의 충돌,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장관과 총장의 충돌, 이것이 정말 최정점에 이른 게 이번 국감이었거든요. 사실 최근 2주만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 말 그대로 윤석열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온 언론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소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의 지지를 흡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15%는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니겠느냐. 문제는 이런 유사한 흔적을 보였던 정치인들이 과거에도 있었다. 고건, 반기문. 근데 그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런 점에서 이 유지율을 실제로 정치인으로 변화했을 때 또는 대선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물음표가 답는 거죠. 이거를 정치인으로 또는 후보로서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 될 거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또 한 번에 출렁 있는 지지율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윤 총장은 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지점, 국민의힘은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인물 가운데 사실 국민의힘 소속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중입니다. 사실 속으로는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고민이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내년 서울시장 후보도 지금 별로 와닿지 않고요. 또 그로부터 1년 뒤에 있을 대통령 주자는 더더욱 없고 깝깝한 것이죠. 인물을 외부에서 데려온다고 합니다만 데려오는 그 인물도 국민들 앞에 어떤 인물이 될지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직 판정 못합니다. 정말 훌륭한 인물 같은 경우는 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 성산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당 안팎에 인물이 없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퇴임 이후에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그 봉사한다는 말을 우리 정치학계에서는 정치한다고 읽고 있습니다. 정치 문법은 그렇습니다. 정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무료 의료 봉사라든지 무료 법률 봉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윤석열 총장은 퇴임 이후에 또는 퇴임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정치권의 문은 열어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문은 열어놨다. 한다는 결심을 하지 아니고 문만 열어놨다. 문은 열어놨다 또 나가는 건 아니니까. 문은 열어놨다. 자, 문은 열어놨는데 정말로 대선에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 진출을 대선 후보 출마를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훨씬 많고요. 국민적인 비난은 감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해야 일단 자신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게가 살아납니다. 그죠? 무게가 네. 정치권에 출마한다는 자체는 앞서 조혜진 의원도 매기호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한다고 해야 당내 분위기가 뜨겁고 윤석열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관심이 집중돼야 양쪽에서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굳이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찾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안 합니다라고 문 닫는 것보다는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이후의 행보에도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에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나름대로 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 발언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저는 그건 부정적으로 봅니다.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아주 정치적인 행보, 액션을 취한다. 그건 비극인 겁니다. 네. 그거는 검찰을 위해서 비극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검찰 수사를 위해서는 더 큰 비극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 두루두루 감안하면은 국민의힘은 안팎에서 인물 부족에 허덕이고 있고, 그나마 찾은 윤석열 총장도 문은 열어놨지만은 앞으로 대선 출마에서 특정 정치권 진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놓고 나가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해임 촉구라든가 해임 건의 같은 발언들이 이제 일부 의원들 입에서 솔솔 나오고 있기도 한데, 물론 지도부에서는 사퇴하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의원들의 얘기를 단속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은 역풍을 우려해서 언급을 자제했던 바도 있는데 이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어떤 함의가 있는 걸까요, 평론가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말 그대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거거든요. 네.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윤석열 총장도 공수처 수사에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을 방패막이로 해서 이른바 기득권 검찰 세력은 공수처에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힘을 얻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천위원 2명을 했는데 이 2명도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지난번 세월호 톡쇼 때처럼 또다시 발목을 네. 잡고 공수처 출범을 막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의 그림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강하게,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 시대 마지막 정치검찰로 기록될 윤석열 사퇴하라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임기를 가는 것이 옳다고 봐요. 본인이 사퇴하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도 반감이 생깁니다. 민주당 정부가 검찰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과거에 야당일 때도 여당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임기 보장하라고. 근데 막상 지금 입장이 바뀌니까 자신들한테 불리하다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을 물러나라 얘기하면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검찰개혁 취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제는 그만하시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면서요. 임기 보장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으로서의 임기는 보장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그동안은 자제했던 외부 활동 오늘 8개월 만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부산과 광주지검을 찾았었고요. 오늘 지금 대전 지검과 고검을 찾아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외부 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사실 지금 법무부 감찰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교수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윤석열 총장에게 최악의 사태는 토사구팽입니다. 네. 만약에 진짜로 여권에 의해서 쫓겨난다. 근데 쫓겨났을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우 보수로부터는 적폐 세력 처단하는데 제일 앞장서더니 꼴 좋다. 또는 소위 좌쪽에 있는 네. 사람들로부터는 국민을 위한 검찰인 줄 알았는데 검찰을 위한 총장이었구나. 네. 이런 소위 양극단의 비판 속에서 소외받는 거. 이게 윤석열 총장에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검찰 내에 신망을 얻어야 됩니다. 네. 검찰의 신망을 얻어야지 이 상황, 소위 말해서 양극단으로부터 비난받는, 그래서 물러나는 그런 검찰총장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오비일하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그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전 폐쇄에 대한 수사를 했던 대전을 갖다가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 안 그만둔다. 나 이대로 안 그만두고 그리고 검찰 그 내부 다지기에 들어간 거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나는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여든 야든 나는 문제가 있는 곳에 항상 수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번 청문회를 갖다가 이번 국감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입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었다. 그래서 뭐 사후 퇴직 이후에 봉사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도된 그런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국감에서의 발언과 더불어 또 오늘 이같이 대외 행보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부를 다지면서 또한 자신은 흔들리지 않고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대외적으로 피력했다라는 그 숨은 뜻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 또한 정치적인 내용 등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